현대 사회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하루 평균 150번 이상 CCTV에 노출됩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버스를 탈 때, 심지어 집 앞 복도를 지날 때도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수사 역사상 가장 기이한 공백이 있습니다. 부산 광안리의 한 아파트. 22대의 카메라가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만 2명의 성인이 감쪽같이 증발했습니다. 그들이 나간 흔적도,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부산판 화차라고 부르기도 하고 완벽한 범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서늘합니다. 2016년 5월 27일 밤 11시 31분 아내 최성희 씨가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본 봉지 안에는 채소와 식재료, 그리고 그녀가 매일 챙겨 먹던 우울증 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합니다. 며칠 뒤 있을 연극 연습을 걱정하는 듯 무심한 표정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4시간 뒤인 5월 28일 새벽 3시 45분 남편 전민근 씨가 귀가합니다. 퇴근 후 지인을 만나고 돌아온 그의 걸음걸이에는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들어갔고 현관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후 아파트는 고요에 잠깁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며칠 뒤 아버지가 경찰과 함께 문을 뜯고 들어갈 때까지 깨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마주한 집안의 풍경은 실종이라기보다 일시정지에 가까웠습니다. 먹다 남은 김치찌개와 설거지거리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갑, 휴대전화, 노트북도 모두 방 안에 있었습니다. 부부가 자식처럼 아끼던 반려견은 배설물 범벅이 된 채 굶주려 있었습니다. 평소 성희 씨의 성격상 강아지를 두고 어디 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주차장이었습니다. 부부의 차량은 단 한 번도 움직인 적 없이 제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차도 없고 돈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고 아끼던 강아지까지 버려둔 채 두 성인이 CCTV 22대를 피해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수사팀은 아파트의 모든 카메라를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정문, 후문, 쪽문, 지하 주차장 연결 통로, 비상계단 출구.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숨겨진 단서 하나. 경찰관들은 아파트 비상계단 중 특정 구간에 CCTV가 닿지 않는 골든 패스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옆동으로 넘어가거나 지하 주차장의 환풍구 쪽으로 몸을 숨기면 이론적으로는 포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장의 구조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유인했거나 혹은 그들이 누군가에게 끌려나갔다라는 가설이 성립한 시점입니다. 사건을 파헤칠수록 남편 전민근 씨의 주변에서 이상한 정황들이 포착됩니다. 남편 민근 씨는 평소 주변에 알리지 않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직전 그는 동업자에게 한 달 정도 가게를 비울 수 있다는 의문의 말을 남깁니다. 그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걸까요? 수선선상에 오른 단 한 명의 용의자, 장 씨. 그녀는 민근 씨의 옛 연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민근 씨가 성희 씨와 결혼하자 너희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며 협박을 일삼았고 심지어 성희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장 씨가 실종 직전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현금만 쓰며 부산의 한 여관에 숨어 지냈습니다. 부부가 사라지던 날 그녀는 예정보다 일찍 짐을 싸서 노르웨이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검거 당시 그녀의 컴퓨터와 폰은 전문적인 수준으로 포맷되어 있었습니다. 부부가 사라진 지 며칠 뒤 끊겼던 휴대전화 신호가 잠깐 잡혔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충격적입니다. 남편은 부산 기장, 아내는 서울 천호동.
그리고 지인들에게 온 문자 메시지. 잘 있으니 찾지 마라. 일이 생겨서 당분간 못 나간다. 평소 부부의 말투를 아는 지인들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누군가 대신 보낸 메시지라는 건 말이죠. 경찰은 광안리 바다를 대대적으로 수색했습니다. 바다 근처의 모든 CCTV와 블랙박스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바다로 걸어가는 장면도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장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7년 장 씨가 노르웨이에서 검거되었을 때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법원은 냉혹했습니다. 살인의 증거가 없다. 시신도 없고 강제 납치의 물증도 없다. 단지 정황만으로 자국 거주자를 인도할 순 없다. 결국 장 씨는 풀려났고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전히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장 씨의 위협을 피해 두 사람이 어딘가로 숨어들었을 가능성. 하지만 8년째 단 1원의 카드 결제도 병원 기록도 없다는 것은 생존 가능성을 낮게 만듭니다. 두 번째, 아파트 내부의 누군가가 혹은 장 씨가 사각지대를 이용해 그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했을 가능성. 하지만 22대의 카메라를 피해 시신 두 구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장 씨가 부부를 협박해 스스로 사각지대를 걸어 나오게 한 뒤 대기하던 차량에 태워 제3의 장소로 끌고 갔을 가능성. 현재 수사팀이 가장 무게를 두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범죄를 볼 수 있는 수많은 눈 CCTV를 가졌지만 정작 가장 잔혹한 진실 앞에서는 눈을 감아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 씨는 북유럽의 어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것이고 부산의 그 아파트 옥상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CCTV 22대는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그 영상 속에 어떤 진실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사라진 두 사람은 그들의 시간이 다시 흐를 수 있는 날은 언제쯤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